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소각시설 건립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주민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관련 예산 수립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역민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 중인 광주시.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최대 4천억 원으로 토지 비용과 소각시설 건설비에다 주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는 우선적으로 소각시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전문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안에 요청했습니다. 용역 예산이 무난하게 마련되면 광주시는 곧바로 용역 절차에 들어가 10개월 동안 소각시설의 적정 규모와 사업비, 주민 친화형 시설 설치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례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 사례 조사를 거쳐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들의 기초 조사들이 나오면 입지를 선정하는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면 내년 하반기쯤부터 자치구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건설 후보지를 압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각시설 규모와 추진 방식,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료를 공개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종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용, 예산,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지역의 지원금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가 돼야 된다. 오는 2030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기존 위생 매립장이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광주시. 주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민과 공존할 수 있는 광주형 소각시설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구축한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 정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에서조차 변방으로 내몰린 채 총선도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가속화할 우려도 큽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의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도전장을 낸 송갑석 후보. 그렇지만 최종 득표율 10.81%로 7명 가운데 6위에 그치며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2020년 전북 출신의 한병도, 지난해 전남 서삼석 의원에 이어서 호남 출신 서울직 최고위원이 또 좌절된 겁니다. 이재명 신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의 지역 안배 입장을 밝혔지만 실권도 약하고 당내 입지도 좁아서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대한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재와 돈 국가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표성 있는 인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실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역 정치권이 중앙 무대에서나 지역 무대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창당 이후에 계파 중심의 당내 역학관계가 가속화하는데 호남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에 그만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그쳤습니다. 호남의 역사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존재감과 중량감, 역량을 갖춘 인물을 준비해야 할 숙제를 호남의 정치권에 던져주었습니다. 더욱이 총선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왔고 친명계 위주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공천을 위한 수싸움과 계파 정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호남의 정치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과 또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국가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균형발전 정책에 한치의 오차가 없었으면 하는. 대한민국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조차 점차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호남의 정치권. 구심점도 존재감도 없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현실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을 키우고 그만큼 지역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할 승률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 5위 굳히기에 나선 기아는 타선, 특히 장타력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홈런 4방을 포함한 장단 17개의 안타. 덕분에 5할 승률을 유지하고 6위 롯데와의 승차도 4경기 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31경기. 5위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고는 있지만 롯데를 비롯해 추격하는 팀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일요일 경기를 계기로 타선의 회복, 특히 장타력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는 시즌 내내 팀 타율 1, 2위를 다투는 타선의 힘으로 순위 경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팀 홈런 4위로 밀려날 정도로 최근 장타력이 실종돼 승부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주 맞상대는 하나와 삼성, KT입니다. 하나와는 원정 경기로 맞붙지만 시즌 성적에서 10승 2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삼성, KT에는 모두 4승 7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홈 경기로 치르는 2점을 안고 싸웁니다. 주중 삼성전부터는 필승조 중 한 명인 장현식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아로선 이번 주 최소한 반타작 이상의 승부를 노려야 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속적인 불황을 겪던 국내 조선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데요. 정작 업계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주요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모두 64척. 최악의 수주 절벽으로 불렸던 지난 2016년에 비해 7배가 늘어난 물량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전체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주를 달성한 상황. 하지만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불황 속에 물량과 임금이 감소하면서 숙련 인력들이 꾸준히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산업이 발전하고 호황이라는 어떤 말을 듣고 있지만 이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좀 고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그렇다 보니 대불공단은 이미 10명 중 7명이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마저도 비전문 취업 비자의 한계로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인 4년 10개월이 지나 숙련될 쯤이면 출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남아야 하는 상황.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추가로 받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비싸고 절차도 길어 업계와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인 실정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 비자 기간을 연장을 하고 싶어도 우리 한국어 시험에 또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 목포 지역위가 개최한 대불공단 인력난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내국인의 병역 특례, 임금 현실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인력 유입은 오히려 되지 않고 1,500명 정도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어찌 잘못되면 오랜만에 온 호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수주 호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기반 산업인 조선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인력 수급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한 수백만 원어치의 연료를 빼돌려 개인 차량에 주유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유 전표를 조작한 혐의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3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 달 청소 차량에 주유했다는 전표가 제출됐는데 해당 일자에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을 CCTV로 확인하고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습니다.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등이 과장 및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동구 금동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직원들이 20%에 못 미치는 토지 확보율을 80% 이상으로 부풀려 홍보하고
투자를 이끌기 위해 일반 분양 사업으로 허위 광고했다는 조합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학기에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학사 운영 방침을 내놨습니다. 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과 관련해 정상 등교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발생 시에는 각급 학교 상황에 따라 수업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도 정상 운영되며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학부모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닷새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1,4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1,906명이 확진됐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 하루 확진자는 지난 24일부터 9,000명대를 시작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낮 12시 45분쯤 진도군 조도면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2명이 벌에 쏘여 70대 주민이 숨지고 50대 주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전남 지역에서는 44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흥과 여수 연안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전라남도가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은 물살이 거센 대조기에 접어들어서 적조가 연안에서 양식장이 밀집한 내안으로 밀려들어올 것이 우려된다며 적조가 밀려오면 즉각 황토를 살포하는 등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